동두천시가 생현택지지구 내 임대주택 용지에 분양아파트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안 시장이 내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이후 확진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이후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3차 이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연천과 포천은 3곳, 양주는 2곳, 의정부는 1곳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생현택지지구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인허가 절차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가 아닌 분양 아파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생현택지지구의 한 나대지. 이곳에 31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지하철 1호선 지행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데다 근처에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완판 분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많으세요, 여기. 청약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본래 용도가 임대 아파트 건설 용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0년 한 민간 사업자가 LH로부터 이 땅을 구매할 때 맺은 계약서입니다. 구매액은 57억여 원, 용도는 임대 용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엔 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곳에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를 짓지 않다가 2010년 이곳에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며 동두천시의 의견을 구합니다. 동두천시가 관계기관에 물어본 결과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구 실시 계획이 정한 용도, 즉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LH 역시 지정 용도를 분양이 아닌 임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두 기관은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을 밝힙니다. 분양주택 건설 승인 여부는 시가 판단할 문제라고 회신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오락가락한 유권 해석으로 시는 사업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분양 아파트 건설이 이대로 무산되는 듯했는데 지난해 이 땅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팔리면서 상황이 급 반전됩니다. 최초 LH로부터 57억 원에 팔렸던 이 땅이 167억 원으로 뛰어 새로운 사업자에게 팔렸고 사업자는 땅을 구매하자마자 동두천시에 분양 아파트 건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이를 승인해 줍니다.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시장은 시의회 문제 제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임대 아파트보다 명품 아파트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아이러니하고 좀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가 2006년 준공 당시 공동주택 용지로 났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를 건설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공 당시에 공공주택으로 준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의 지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죠.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 19조를 보면 택지를 공급받거나 취득한 자는 실시 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이 택지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택지에 있는 시설물과 공원, 그다음에 그 모든 택지는 저희 동천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게 임대 용지로 분양이 된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 부지로 우리 시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현재 동두천시 내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는 단 2곳. 시의 분양 아파트 건설 승인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이후 확진됐습니다.
의정부경찰서 A경사는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사는 이후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일 검사를 받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경사와 함께 근무 중인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노조격인 직장협의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실적 압박을 그만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백신 접종 관련 입장문을 경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가임기나 임산부, 기저질환 등 여러 가지 힘든 사유로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휘부에서 일방적으로 접종을 강요하지 말고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북부경찰청은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등은 의사와 상담해 접종 여부를 개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접종 관련해서 통계를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이던 병사 1명이 확진된 이후 같은 생활관에 격리됐던 병사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접촉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32명은 음성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1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안 시장은 3선 연임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일로부터 1년 전까지 당적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 시장은 내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맞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3차 이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연천과 포천은 3곳, 양주는 2곳, 의정부는 1곳에 선정됐습니다. 공공기관별로는 먼저 경기연구원은 양주, 의정부, 이천, 남양주 등 4개 시군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연천과 포천, 파주와 안성, 광주, 가평 등 6개 시군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포천과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연천과 포천, 이천, 여주, 가평과 광주 등 6곳, 경주복지재단은 양주와 양평, 이천, 안성, 가평 등 5곳,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연천과 이천, 남양주, 고양 등 4곳,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김포와 남양주, 이천과 가평 등 4곳이 각각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시군은 이달 말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이전 지역에 선정됩니다. 고고 챌린지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인데요. 최승태 연천군의회 의장이 동참하면서 이목에 모였습니다. 최 의장과 관련된 이야기 직접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장 최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고 챌린지 동참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 이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일회용 쓰레기에 대한 어느 때보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쌓여가는 폐기물을 보면서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생활 속의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더욱 미뤄서는 안 될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공론화에 동참하고자 고고 챌린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고 챌린지의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그리고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실천 혹시 결심하셨습니까? 그 고고 챌린저의 고고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말인데, 저는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 해야 할 한 가지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로 정했습니다. 환경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년도 대비 15.6%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 이후 국내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3위였는데 코로나19로 그야말로 물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죠. 플라스틱 생산은 과정뿐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고고 챌린지 동참에 의회도 뜻을 모았다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도 의회 직원들에게 개인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및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요. 장볼 때 에코백 사용하기, 음식 포장 시 다회용 용기에 담기, 음식 배달 시 안 쓰는 플라스틱 거절하기, 빨대 사용 줄이기,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 번에 하기 등의 방안을 공감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 상품을 사용하는 작은 실천으로 친환경 문화를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하자. 그래서 의회에서도 노력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환경을 지키고 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작은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승태 연천군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앱이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동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기업이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플랫폼 노동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우가 낮고 사고 위험이 큰 탓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 산업 관련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건 처음입니다. 기존 노동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관계를 만드는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규제라든지 이런 처벌보다는 사업주로서의 처벌보다는 그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이들이 라이더들을 고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국토부의 배달 서비스 표준 계약서 확산과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산업 현황 진단에 협력합니다. 또 사고 예방 협력 방안 마련과 산재보험 가입 확대, 보험제도 도입, 안전교육,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 조성 등에도 힘을 모읍니다. 대화라 시도라고 하는 게 참 어줍잖아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단초를 만들어서 이 길을 개척해 놓지 않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업종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준공 사진을 조작해 공사비를 더 타낸 공사업체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한 5개 업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거나 다른 업체 준공 사진을 서류에 끼워 넣은 뒤 공사비를 청구해 1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5개 업체가 편취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는 독감처럼 토착화되어 매년 백신을 맞으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전망입니다. 집단 면역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래도 온갖 질병을 극복해온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희망을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힘내주십시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